안녕하세요.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. 오늘 저는 새해 첫 책 읽기로 문학평론가이자 국문학자인 박동규 교수의 산문을 준비했습니다. 아버지 박목월 시인과 어머니를 기억하며 가감없이 정직하게 쓰여진 1940년대의 이야기인데요. 그 시절 가난한 시인의 아내였던 어머니는 힘든 삶을 어떤 힘을 얻어 기쁨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? 어린 아들의 눈에 비쳤던 어머니, 그리고 철이 든 후 알게 된 어머니의 살아가는 힘은 무엇이었는지 저와 함께 눈이 펑펑 내리는 70여 년 전 시인의 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? 그날 밤 눈사람. 박동규. 내가 6살 때였습니다.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아버지는 글을 쓰고 싶으셨습니다. 저녁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방에 상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. 책상이 없었던 아버지는 밥상을 책상으로 쓰고 있었죠. 어머니는 행주로 밥상을 잘 닦아서 갖다 놓았습니다. 그러자 아버지가 책상에 원고지를 올려놓고 연필을 깎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는 나에게 3달 된 여동생을 등에 업히라고 했습니다. 그러고는 이불 같은 포대기를 덮고서는 옆집에 가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가셨습니다. 나는 글 쓰는 아버지의 등 뒤에 붙어 있다가 잠이 들었고 얼마를 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. 누가 나를 깨워서 눈을 떠보니 아버지였습니다. 아버지는 나를 깨우더니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내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. 나가서 어머니를 좀 찾아오너라. 나는 자던 눈을 손으로 비비고 털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. 나가보니까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또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. 나는 이 집 저 집 어머니를 찾아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. 지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 어머니와 제일 친한 아주머니가 아랫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집에 한 번만 더 다녀오기로 했습니다.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전봇대가 있고 그 전봇대 옆에 나보다 더 큰 눈사람이 있었습니다.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눈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동규야 하고 불렀습니다. 보니까 어머니였습니다. 어머니는 눈을 철철 맞으며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그 보자기를 들추면서 가까이에 오시더니 너 어디 가니? 하고 물었습니다. 나는 볼멘 소리로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해서 아랫동네 아줌마 집에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가 내 귀에 가까이 입을 대면서 물었습니다. 아버지 글 다 쓰셨니? 나는 고개만 까딱거렸습니다. 어머니는 내 등을 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나는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삽니다. 세월이 갈수록 내 머릿속엔 몇 시간씩이나 눈구덩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3달 된 딸을 업고 있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. 3달 된 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시를 쓸 때 울어서 방해될까봐 그렇게 어머니는 나와서 눈을 맞고 서 있었던 겁니다.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직장에 다닐 때쯤 조금 철이 들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한 번 물었습니다. 엄마,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. 돈도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고.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애를 업고 있었어. 나는 어머니가 우리 집 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.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래도
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. 하고 웃으셨습니다. 어머니가 아버지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도 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시 한 편을 읽어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배려의 힘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런 배려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몇 시간을 눈사람이 되도록 눈을 맞으며 남편 박목월 시인의 시 한 편을 응원하는 아내, 시인 아버지를 존경한 눈사람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낸 아들의 산문 잘 들으셨는지요? 시를 완성하여 가장 먼저 읽어보게 한 남편의 배려와 사랑이 고생하는 아내에게 존중과 자긍심을 주어 어머니가 고생을 하면서도 재미있고 기쁘게 살아가지 않으셨을까라는 박동규 교수님의 글에 동감의 마음이 큽니다. 저는 다음에도 좋은 글로 이 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